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내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턴 매치, 즉 재대결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로서는 누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을 해가겠다는데 이것은 말릴 수도 없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경선이 아직 시작은 본격 안 됐습니다만은 1년 이상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네. 대통령 후보로 다시 뽑힐 게 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리턴 매치 재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아주 쉽게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자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아직까지 정식 기사의 보도는 아닌데 칼럼니스트들이 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자에 한 칼럼을 실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칼 로브라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만들기 앞장섰고 또 부시 배건에서 오랫동안 정치 고문, political advisor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시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정통 보수주의자로 반 트럼프 전선에 서 있다는 점을 이제 감안하고서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들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지난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을 때 NBC가 4월 말에 그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두 후보 모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네. 바이든 불출마 여론은 70%나 됐고요. 여기에서 민주당원들도 51%가 현직 대통령이지만은 이제 이번 그 다음 대선에는 더 이상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10%포인트의 차이가 나오지만은 공화당원들 중에서도 33%는 불출마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이런 것을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보수적인 유력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런 칼럼을 실으면서까지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들의 맞대결을 보고 싶고 또 다음 대통령 백악관주의는 다른 젊은 지도자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칼럼이나 기사를 싣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임이 있고 또 그런 유권자들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거세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또 둘 중에 한 명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리턴 매치 두 사람 간의 리턴 매치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측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얘기겠죠. 아니 근데 두 사람이 다시 붙는다는 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조금 끔찍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압력이 본격적으로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고령에도 다시 나오겠다는 얘기는 트럼프를 막을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는 것이 기본 핵심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해서 트럼프와 맞대결을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자꾸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바로 6일날 발표된 뉴욕타임스하면은 진보 민주당 계열의 유력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대놓고
6군데 중에서 5군데에서 지고 있다. 이것도 뭐 5포인트나 많게는 네바다 같은 경우는 10포인트나 뒤지고 있다. 달리 말해서 이 6군데에서 5군데 지면은 그냥 게임은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한테 빼앗길 거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승산이 점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일면 톱으로 썼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무언의 불출마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한 달 앞서서 2달 앞서서 9월 12일자를 지금 쳐다보니까요. 또 다른 또 유택 이제 아마존 사주가 이제 유입을 사들였습니다만은 오래된 그 유택의 민주당 성향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에도 똑같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이 그 칼럼을 게재해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바이든 해리스는 이번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그 칼럼을 싣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그 압박을 그 거세게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지금 여론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지지도 못 받는 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뭐 내년 선거 치를 때 81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에 취임할 때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할 때 82세가 되는데 82세에서 또 4년을 또 맡긴다는 것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이제 요새 장수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미국 대통령 하면 지구촌의 대통령으로 경무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런 연세는 아니다. 라고 많은 유권자들, 심지어는 민주당원들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 격전지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가 젊은 층 유권자들의 표를 대거 잃고 있습니다. 네. 또 흑인 유권자들, 히스패닉 유권자들, 이 사람들의 그 표를 읽으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그들의 지지가 없고서는 당선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격전지에서도 이길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쯤에서 이제 그만두고 불출마를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론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최근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 잘 아시죠? 네네. 이제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네네. 부통령에서 대통령 자리를 하고 또 한 번째 당선은 또 됐거든요. 됐는데 두 번째 재선 도전을 68년 3월 31일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을 포기했다는 현직 대통령이 포기한 여러 번의 사례가 있는데 근년 들어서 가장 가까운 사례가 바로 1968년 3월 30일에 있었던 민주당 소속의 린든 B. 존슨 대통령. 이거의 뒤를 따라라라는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벌써 후임 그 하마평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제 배팅을 거는 중에서는 11%로 가장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조금 지지가 떨어지는 모양이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켄터키 주지사가 지난번에 공화당 하생에서 낙태를 잘 관리를 해서 결국은 재선에 성공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에서 블루 스테이트 출신인 블루 스테이트의 공화당 아성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이 켄터키 주지사가 떠오르는 인물로 암업병에 있고요. 또 한 명은 뭐 아시다시피 영분이었던 미셸 오바마 전 퍼스트 레이디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벌써 다른 대안 인물까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 지금 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가장 위험한 네. 요소는 뭘까요?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욕 타임스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하면서 첫 번째 타이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러서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요. 네. 끝머리에 가서는 또 트럼프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6대 격전지의 경합 지역에서
다섯 군데서 우세하지만은 여기에서 공화당원들의 6%가 기소 단계에서는 지지하고 있지만은 유죄 판결까지 받으면은 돌아설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기사화까지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5, 6포인트 앞서던 곳에서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트럼프의 당선도 또 백악관 재입성도 확실치는 않다라는 그런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4건의 형사기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이곳 워싱턴 DC 의사당 점거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장면에 많은 유권자들이 떠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루 직전에 대중 연설로 해서 부추긴 듯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혐의도 아마 벗어나기가 좀 힘들 거고요. 또 반 트럼프로 유명한 그런 그 연방 여성 판사, 흑인 여성 판사가 이것을 재판을 주도를 해서 내년 3월 4일부터 아주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곳은 좀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이곳에서 1심 재판에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공화당원들의 많이 그 상당수가 그 절반 이상의 정통 보수파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좀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벌써 공화당 진영에서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금 많이 떠오르고 많이 있습니다. 올라왔죠. 네. 지금 그분이 선거 자금도 많이 모이고 있고요. 인도계 미국인입니다만은 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까지 했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공화당의 텃밭이거든요. 네. 중심지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진영이 좋습니다. 여성 후보인데다가 아시아계가 조금 뭐 이렇게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도 출신 인도계면은 상당히 더 파워풀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니키 헤일리 대 미셸 오바마의 여성 후보 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성급하게 좀 나오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번 대선만큼은 참 누가 대결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